요즘 어떻게 계십니까? 저기 잠실에서도 몇 번 제가 뵀는데요. 네, 요즘에 계속 올림픽 공원도 가고 얼마 전에 지금 그 서해피격 사건 2심 예.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 상고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저께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하고 상고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오후 한 3시 반 정도에 그 검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왜 상고 포기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가 존재해서 만약에 지금 1심과 2심의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상고 포기를 해버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 우리 참 이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한번 뭐 이 방송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돌아가신 고 이대준 씨의 그 사연을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서해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프레임을 세웁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과정에서 구명동이 한 장이 없어지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동생이 죽고 나자 안보장관 회의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동생 혹시 북한을 동경했냐, 아니면 월북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있냐라는 이런 그 전화가 연달아 5분 간격으로 3명한테 옵니다. 그런 것을 1심과 2심 재판부에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재판의 과정에서 뭐였냐면, 저는 이 재판을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국가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다가 북한 해역에 유입돼서 체포되고 사망을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은 무엇을 했는가, 구조나 송환을 했냐 안 했냐를 물었는데 1심과 2심 재판 과정은 뭐냐면, 황당하게도 이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 문재인과 이자들의 그 범죄 행각을 지우는 게 공식적이었다, 또 합법적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설명을 하자면,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첩보라든가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예외 조항, 헌법에서 예외 조항, 하위법을 가지고 그건 합법적이었다, 삭제하는 게.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었고 무죄였다라고 하지만, 증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잠가버리고 최장 30년 잠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했던 것은 군사안보 기밀이니까 그것도 잠가버리고, 또 재판 과정에 그 군사정보나 기밀사항도 비공개로 잠가버리고, 근데 살짝 조그만 공개해준 걸 가지고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준 대표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과 조작, 대국민 선동을 한 무자비한 집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생분, 그 이대준 씨가 숨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사건의 팩트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상당 부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좀 방송이나 일반 연단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군요.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또 그동안 정보 취득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합쳐서 자기들의 범죄를 더러운 권력으로 지금 감추고 지우고 삭제하는 그런 짓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고 이대준 씨께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네. 직원이잖아요. 네.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령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넘어오거나 이런 걸 좀 막아주고 네. 또는 우리 어선들도 월경을 하거나 또는 불법 조업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못하게 네. 관리하고 단속하는 그런 임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이제 서해어업단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자기 백령도까지 그렇죠. 육상에 있는 그 해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생은 과거에 그 원양까지도 나가가지고 그 원양 실태 조사까지도 했고 또 그것을 또 국회에 동생이 보고를 했었어요. 언젠가 한번 국회를 들어간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친구가 사실은 네 동생이 내가 태평양에서 참치자고 하고 있는데 왔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네. 어떤 막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네. 북한군이 어떻게 그 고 이대준 씨를 발견을 해서 그때 사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체제가 아주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북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면서 사살을 하고 네. 뭐 시신까지 좀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도 하나의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구조와 송환. 우리 이영풍 대표께서도 해양학 그 예, 학사를 가지고 예, 계시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해양법상 생명의 그 인간의 생명 존중이 원칙이고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먼저 성구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면 그렇죠. 그게 체포해서 격리를 하는 게 원칙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코로나 때 북한은 그것을 엄청나게 겁먹은다. 그것은 저는 아무런 핑계라고 저는 핑계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예. 격리 조치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그냥 판문점에서 막 강제 송환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강제 송환도 있었고 또 동해상의 그 오징어 그 자비 여선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뭐 사람을 16명이나 죽였다라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사람을 죽였으면 범죄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고 또 배도 없애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라면 이자들은 보면 어떤 끔찍한 살인 범죄의 그 형성 과정도 증거를 지워버리고 증거 없네 나중에 이렇게 발뺌하는 이런 그 상황 같아요. 그리고 2명의 강제 북송 사건에 관련해서 그걸 보니까 그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억지로 그 안 가려고 진짜 했죠. 예. 막 그 떠밀어 가지고 예. 그 사람이 그 막 머리를 땅에 찍고 하는 그 처참한 광경. 만약에 자기들을 그런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었을 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뭐 올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조계 교체가 된다면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저런 범죄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이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인과응보 차원에서 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그들도 똑같은 고통 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는 입법 추진을 할 생각이거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이런 더러운 공직, 더러운 권력이 이런 짓을 안 한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내란죄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도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정책이라든가 또 여당의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참 참담하고 과연 인간인지 또 금수인지 그렇게 저는 그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버리면은 네. 서훈 국가안보실 서훈이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네요, 그죠? 네. 김홍희 전 해양경찰서장은 이제 무죄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이 상황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판단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면 예. 다시 추가 고발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고발을 안 한 게 지금 동생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죄 고발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2020년 9월 29일 날 오후 6시간에 제 안산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예. 너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아. 그 해유 협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고 또 ICC 제소라든가 IM 국제해사기구의 그 구조를 안 하고 송환을 안 했던 그 조치 사항에 관련해서 앞으로 뭐 고발할 수 있는 것은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 귀에 쏙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이래진 선생님이 고향이 완도? 네. 진도? 완도? 완도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완도 가면 전복 생산 많이 하죠. 뭐 김미역 멸치 그죠? 완전도 저도 전복 취재한다면서 완도에 가서 한 2박 3일 있으면서 거기 뭐 풍경도 좋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뭐 전 세계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와서 회유를 했다는 그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그 2020년 9월 29일 날 왜 이 사람들이 왔냐면 예. 내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민주당 국방이라든가 국방위원장 뭐 정보나 이쪽에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까지 합쳐가지고 아마 27, 8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당대표도 면담 요청을 했었고 그때 당대표 누구였죠? 그때 아마 이낙연? 이낙연. 네. 근데 다 거절을 했어요. 아하.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날 그 오후 아마 3시인가 예.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작은아버지를 시켜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만납시다. 근데 그때 우리 막내 숙부께서 민주당 전 시의원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작은아버지를 협박을 해가지고 예. 공천 협박을 아마 한 것 같아요. 하하하. 그 양천구에서 시의원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나하고 거의 가면 정치 때문에 나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하면서 원래 사실은 한 번만 온 게 전체 3번 왔어요. 예. 황희 의원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양천구 쪽에 국회의원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지역구 김철민 의원이 야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닌가 월북 인정하소. 그리고 이제 황희가 좀 전에 우리가 국방부에 갔다 왔는데 월북에 관련된 정황이 한 2 대목이 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멘트가 확실하지 않지만 예. 월북에 연관성 있는 그 단어가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한 2개 정도 있다. 그런데 월북은 확실하다. 인정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럴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아,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분노.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일반인이었고 어떤 정보 취득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정도밖에 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까지 갔다 와서 SI 첩보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닐까? 근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동생의 직접적인 육성 증언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갔냐? 안 갔다는 거 한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네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국민의힘 전체 국방이나 정보위 의원들이 다 같이 들었다면 그리고 나도 직접적인 동생의 육성을 들었다면 나도 인정을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너네들 몇 명 가가지고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제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색 중에 이상한 그 상황들이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 구명동의를 하나 분실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예. 해작사 원스타가 해당 선박 선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명동의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구명동의 전수조사는
해작사는 절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권한이 없는 건데. 없는데 해경이나 그 해수부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자들이 이렇게 하지?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다음날 저녁인가 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해경에서. 첫 번째 연평도 연평 해경 파출소장이 전화해가지고 대뜸 너네 동생 혹시 북한을 동경했냐? 월북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하. 그래갖고 내가 욕을 하고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끊기 직전에 당신 관등성명 대라. 그리고 시간하고 이름을 딱 적어놨죠. 그리고 있으니까 또 5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인천 해경에서. 인천 해경수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또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끊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전화 올 때 그냥 처음부터 관등성명 대하고 딱 적어놨었죠. 또 끊고 나니까 해경 중부청 또 수사계에서 또 전화 온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더 추가합니다. 불온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 불온서적. 그래서 이를 한 사건 테이블을 1심과 2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이것을 누가 시켰는지 좀 진위 여부를 좀 가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묵살을 하고 오로지 SI 첩보를 삭제한 게 정당하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무죄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대한민국 중앙부처 공무원을 거의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네. 이런 어떤 행태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건 발생 한 달 동안은 제가 대응을 했잖아요. 예. 구명동의에 관련해서 대응을 했고, 예. 슬리퍼에 관련해서 대응을 했고, 예. 부유물에 관련해서 대응을 했던 게, 구명동의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법정 착용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모질한 이 바다 전문가가 구명동의를 입고 30여 킬로를 헤엄쳐 가겠느냐. 보통 월북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잠수 슈트 입으면 예.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진짜 월북한다면 잠수 슈트를 입고 그렇죠. 가야죠. 왜냐하면 체온도 보온하고 그다음 보온성과 또 직진성을 위해서. 근데 구명도 입으면 물론 부력성은 있겠지만 전진성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예. 예. 그 바다를 모르는. 그리고 그 구명동이가 원래 구명동이 하니까 무슨 수십 시간 이렇게 보온이나 부력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 먹어서 그냥 그 전체에도 그 가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가 예를 들어서 월북하려고 했으면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만약에 월북한다고 하면.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정부나 수사기관이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또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니까 팩트다. 근데 가짜 정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다음 달부터 가짜 정보 하면은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저런 부분 때문에 내 입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2심도 상고를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기에 종결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것을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이틀막을 하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 가서 그 이진숙 의원이 그 소통관 기자회견 네. 대관을 해준 것 같은데 참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들어가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법정의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국제형사기구 ICC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이 서해폐격 사건은 이 공해상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공해상 같은 경우 우리가 서해 연평도 같은 경우는 NLL 이남과 이북이 있고 예. 여기에는 중국 어선도 있었고 예. 북한 어선 또 우리나라 그리고 군함들도 존재하는 또 국제의 선박들이 공용으로 가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또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가 국제해사기구 그 다음에 ICC에서 네. 직접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 ICC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 네. 이 사건을 어떤 혐의로 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앞전 제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면담했을 때 예. 이 서해피격 사건은 유엔에서 다루는 7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예. 최소한 4개에서 5개가 들어갑니다. 아, 납치, 감금, 예.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화형까지 예. 포함되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심도 있게 또 중요하게 아마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토 원비어 씨 같은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오토 원비어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들도 굉장히 끝까지 지금 추적한다. 북한 자산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피해 보상 받아낸다. 이런데 이진숙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네요. 오토 원비어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끝까지 피해 가족을 위해서 보호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고 이대준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면 뭘 합니까? 결국 무죄돼 버리면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건은 초창기 때 제가 1차적으로 고발했던 게 국가의 존재 이유, 정부는 예, 예. 무엇을 했느냐 예. 이것을 내가 물었고, 그리고 살인죄는 제가 이 상황을 남겨둔 이유가 예. 만약에 이번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안 갔을 경우 예. 이제 살인죄 고발을 하기 위해서 아, 남겨놨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예.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니까 굳이 국내 사법부에 내가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살인죄까지도 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생각이고, 아. 또 1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저한테 그 실명이 공개된 게 수백 명 됩니다. 아, 예. 뭐 대학 교수부터 뭐 의사부터 실명이 공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그냥 싹 싸잡아서 미국 그 ICC에 제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면 누군가 시켜서 했을 것이다. 예. 이제 실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도 않고 전원을 그냥 공모자로 제가 생각을 하고 ICC에 고발을 해버릴 생각입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래진 대표님이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도 자주 오시던데요. 네. 뭐 우리 동생분의 그 안타까운 소식과는 별개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네. 이런 국민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시는 어떤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아직 살아있다. 예. 그리고 우리 2030, 또 10대들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초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사건하고 여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또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고, 우리 올림픽공원의 사태도 부당하고 부정한 선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이 민주주의가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공원의 이 우리 2030 또 10대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매듭은 줘줘야 된다. 반드시 국가가 손을 들고 선거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또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단 평화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의 역사 문화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2030 세대들이 쏘아올린 이 잠실 민주화 항쟁을 예. 저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 항쟁, 우리가 소위 말하는 4.19부터 5.18까지를 보게 되면 수많은 폭력과 어떤 그 사망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난 잠실 민주화 항쟁은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질서 있는 항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잘 되면 K자로 붙이지 않습니까? K 잠실 민주화 항쟁으로 좀 발전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 여의도 비행장 구주에 있는 C-47 수송기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대담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풍TV 구독자 여러분, 이대전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6.25 참전일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비행기가 C-47 수송기. 1945년 8.15 강복기 이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여의도 공원, 예전에는 비행장이었죠. 왔던 만큼 저게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적대국 북한이 우리 국민들, 우리 선대들을 무참히 죽인 끔찍한 사건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희생을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안보관, 외교관이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연평도를 굳이 찾아가서 거기서 뭐 사격을 해가지고 10발 뭐 다 명중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사격 명사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의 통치자가 국민을 기만하고 훼손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야 될 거고요. 우리가 안보가, 국가관이 더욱 투철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25를 잊지 맙시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